새누리당 공천 이제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상현 후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5시 이후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새로 사실 몇 가지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몇몇 네. 지역이 관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을에 배우 심은하 씨의 남편인 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행 네. 전 청와대 대변인은 낙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엔 유기준 의원이 친박의 유기준 의원이 공천장을 받았고 네. 하태경 현재 의원도 해운대에서 공천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윤상직 의원, 전 장관을 지냈던 윤상직 의원, 진박 후보라고 또 불리기도 했었는데 윤상직 의원이 전직 의원이죠. 네, 친이계의 안경률 의원을 누르고 부산에서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5명이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그동안 이제 친박 중심의 논란, 그 논쟁이 있다가 새누리당이 현역 의원 교체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네요. 오늘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실 네. 그동안에는 현역 교체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개 안 남은 지역에서 얼마나 또 현역들이 바뀌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동안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그동안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네. 상향식 공천 제도 결국 오늘 결과는 좀 논의가 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 보면 결국 신인들의 등장을 막는 그런 걸로서의 악용될 수 있는 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데 역시 관심 지역 계속 남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의 마음을 굳혀가는 것 같군요. 자, 핵심 측근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어쨌건 지속적인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서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고심하고 있다. 네. 오늘 그래서 5시까지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에 이제 재공모를 받았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자, 재공모했는데 3명의 새누리당 후보가 네. 5시 즈음에서 막판에 밀어 넣었습니다. 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새누리당은 한 명도 없다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3명이 원서를 냈고요. 그렇습니다.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3명이 지원자가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중이고 국민의당은 후보가 사퇴하는 바람에 아직 붕 떠 있는 선거가 인천 남구 을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후보 중에 이제 3명이 지원했으니까 경선을 하게 될 텐데 누가 될지 여부도 관심이고 어떤 사람이 윤상현 의원을 대신해서 공천을 받겠다고 도전을 했는지 여부도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 정도면 4년 전 선거 때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도권의 이 정도 차이는 많지 않잖아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봐야겠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격전지가 많은 것에 비하면 높은 득표율이고. 근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관리하던 지역구 것을 다 저지를 가지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지금 정도만 만약에 더민주당에서 40% 정도 확보를 한다면 윤상현 의원의 당선도 조금 불확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네, 심규선 대기자, 이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막말을 한 것이 녹음돼서 공개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소수의 친박 핵심 진영에서 공천을 정말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이리저리 전략도 짜면서 압박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결국 배제가 된 건데 비워놓고 결국 무소속 나가서 당선된다 그러면 그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수도권 다른 지역에 있는 새누리당 후보들한테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난 부담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 제발 좀 이번 경우에는 좀 스스로 물러났다가 다음을 기약해줬으면 이 새누리당의 어떤 그 분위기 같은 데 도움이 될 텐데 그거를 못 참고 그 무슨 음모론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한 번 더 배치를 달겠다는 것이 과연 친박 중에 친박, 대통령을 누님으로 부르는 윤상현 의원이 지금 할 일이냐라는 그런 비난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인천 윤상현 의원 지역구에 도전한 3명의 후보가 확인이 됐는데요. 아, 공개가 됐습니까? 2명은 여자고 1명은 남자인데 남자의 신원은 확인이 되지 않고 2명은 확인이 됐는데 이미 인천 연수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낙선했던 여성 후보 그리고 인천 계양갑으로 출마를 준비했다 떨어졌던 또 여성 후보 이렇게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마지막에 공천을 받겠다고 지원을 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미 다른 지역에 냈다가 떨어진 사람이라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또 공천관리위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조금 더 왜냐하면 공천을 신청한 것과 그 사람한테 공천장을 주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인천 지역의 남을 관계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들 저희가 직접 만나봤거든요.
자, 이런 정도의 파문이 생긴 가운데 윤상현 의원 출마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저희가 음성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당연히 나와야 된다. 이거 지역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 예, 윤상현 의원이 잘할 것 같은데. 뽑아야죠. 찍어줘야지. 내 마음은 항상 그쪽 편이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 제 친구들 주변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반대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투명하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표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제 이 지역 하나뿐만 아니라 전체 선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심규선 대기자의 지적처럼 아마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지겠죠. 어떤 결과 정말 궁금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또 하나 관심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의 용산 진영 의원이 탈당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조윤선 의원을 공천하자는 목소리가 어제 오늘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정리될지 방향이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 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76년 부반포로 이사 온 이래 서초는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저의 성장을 지켜봐 주신 곳입니다. 이름과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지역에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치가 국민의 위에 있다고 여기는 참으로 부끄러운 발상입니다. 서초구 갑 이해훈이 후보자로 결정됐습니다. 굉장히 아쉽다. 우수한 자원인데, 당의 자원인데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자. 그런 아마 만장일치 동의가 있었다. 지금 뭐 갈 수 있다면 용산 아니겠지. 자, 이제 서초갑의 경선에서 이해훈 의원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박성훈 부국장, 일단 아까운 후보니까 활용하자 이런 것 때문에 나왔지만 대체로 좀 정리가 돼가는 추세죠. 아마 무엇보다도 본인이 네. 그 명분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서초갑에 본인이 경선 출마를 했을 때, 네. 야, 조윤선 전 장관은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꼭 네. 서초갑 거기 이해훈 전 의원이 저 있는데 좀 다른 지역에 출마하면 어떠냐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네. 본인이 단호하게 그걸 거부했던 논리가 뭐냐면 네. 이름과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지역에서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가 국민 위에 있다고 여기는 부끄러운 발상이다라면서 서초갑을 고수하는 논리로 이용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경선 탈락하고 나서 용산이 그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본인을 돌려막기 하는 공천에 나선다면 스스로 그런 명분이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서 아마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탈당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간 진영 의원이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고 어떻게든 친박 핵심이 볼 때는 떨어뜨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서초의 딸을 용산에 의붓딸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네. 그거는 국민에 대한 적이고 네. 특히 조윤선 의원을 도대체 어떤 아주 중요한 정치인, 훌륭한 정치인, 네. 자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또는 표를 좀 갉아먹기 위해서 네. 그걸 쓴다는 건 내가 볼 때는 그 결코 옳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옳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박종희 비대위원이 아까 공천관리위원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신청을 안 했다. 5시에 접수를 마감한 모양인데 조윤선 의원은 신청하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결국 가지 않겠다고 정리를 좀 한 것 같은데 어쨌건 돌려막기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일단 가지 않는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돌려막기 얘기인데 자, 일단 그 전에요. 이제 수성갑 얘기도 좀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구에서는요. 이제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나온 걸 보니까 약간씩 좁혀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뒤집거나 그런 기류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양이군요. 네, 지금 그 한 달 전 조사, 네. 그러니까 2월 15일서부터 3일간 실시됐던 조사 때보다 네. 지금 오늘 나온 조사를 보면 이 한 달 사이에 보면 많이 그 격차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한 4% 포인트인데
이런 것이 추세가 아직도 그 선거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사실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 특히나 네. 그 김부겸 후보 쪽에서는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이 정당 지지도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네. 이것이 막판에 결국은 후보와 동일시되는 이런 것으로 갈 경우에 뒤집힐 수도 있다. 이런 것에 아주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로도 하나 나왔는데 눈길을 끄는 것 일단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비슷한 지지를 유지하는데 네, 정세균 의원은 조금 빠졌군요. 예,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박지혜 전 의원을 꺾으면서 네. 거의 이변 없이 대선 주자급으로까지 그러니까 이변이 없다는 것을 주위에서 다른 어떤 흠이 나지 않으면서 나왔었는데 네.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천 과정에서 정세균 표가 좀 많이 탈락됐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주위에 좀 흔들리는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이 적용을 한 것인지 한 달 만에 한 3%포인트 가량 오히려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하나둘씩 여론조사 아마 이제 대진표가 짜여가기 때문에 나올 텐데, 자, 일단 종로 아주 상징적 선거입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세훈 후보가 약간 차이를 벌렸다는 조사가 오늘 아침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당 얘기 조금 더 볼까요? 자, 역시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아직도 관심이 사갑니다. 과연 오늘 밤에는 어렵다고 하는데 내일은 정리가 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순위 보겠습니다.